네, 안녕하세요. 이 경매 찍은 것이 길어서 두 부로 2편으로 잘랐습니다. 2부를. 그래서 2편 1, 2편 2인데요. 오늘은 2편의 2번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소기준 권리, 그러니까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또 경매 개시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배당 신청, 경매 신청 요 5가지에 대해서 기본 권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이제 시작할게요. 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는 이제 세금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소 기준 권리, 권리가 이렇게 뭐 많냐? 아까 막 쭉 늘어났잖아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보면 되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권리들이 이렇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주황색들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황색들이. 그러면 그래요? 그럼 뭐 별로 어렵지 않네. 세 개만 외우면 돼. 두 개가 좀 더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가압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압류를 좀 잘 아시고 가치분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해요. 채권자 홍길동이가 채무자 신파치한테 돈을 여기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나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2천원 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하는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추는데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소유권 등기한 걸 팔지 못하게 딱 걸어놔야 되잖아요. 왜? 잔금을 받아야 되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면 딱 가압류 신청을 하면 내가 돈 받을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쭉 보다 보면 여기 집행 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럼 가압류가 딱 찍히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경매가. 이렇게 해서 경매 순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게대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상하임대차 있는데 진행이 되는 게 경매구나. 근데 권리가 많긴 많네. 경매 우리 경매 권리 분석이 뭔가 한번 볼까요? 자, 법원 경매를 통해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잖아요. 낙찰받아. 낙찰 그러면 대금을 우리가 냈어요. 낙찰이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을 받으면 내 건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막 권리들 중에 내가 부담을 안 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아까 주황색 한 걸 알고 있으면 이거 밑으로 있는 거는 소멸이 되니까 내가 이게 경매해서 받았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게 있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조심해야죠.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 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을 보는 것은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법으로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데 이 민법하고 집행법 중에 가보면 세세한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많은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아주 똑똑한 분이 정확히 어느 분인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이거를 딱 정리해서 말소기준 권리 독수리 오형제 뭐 이러면서 나온 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때 등기부상 권리들이 경매를 딱 맞췄는데 다 소멸되면 경매 낙찰에 문제가 없죠? 근데 만일 인수했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인수되는 게 있으면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통해서 경매 물건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수되는 건 어떤 거고 소멸되는 건 어떤 건지 분석할 줄 알아야 이거는 다 소멸되니까 내가 경매를 받아도 괜찮구나. 이거는 인수해야 되니까 그 인수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해 가지고 내가 받아도 되겠다 싶으면 받겠지만 위험하면 받으면 안 되겠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게 권리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 구분할 때 이 소멸되는 이 말소에 기준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우리가 불러요. 여기까지 이제 하면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를 알고 체크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수되는 권리. 요거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 거기에 키워드는 말소 기준 권리다. 축구로 말하면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축구공이 있어야 돼요. 축구공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죠. 뭐 그런 딱 맞는지 모르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돈 받을 권리, 소유권에 제한을 주는 권리 막 이런 표현했잖아요. 돈 받을 권리 뭐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은 내가 1억을 빌려줬으면 1억 딱 받겠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다른 뭐 서류가 있더라도 등기부에는 1억 빌려준 거로 잡아놓는 거죠. 1억의 가치가 있는 거. 근저당권은 주로 은행들이 하는데 대출을 해줄 때 이자를 내잖아요. 이자를 내는데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경매를 붙이잖아요. 경매 붙일 때 경매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억을 빌리면 보통 1억 2천 120%, 근저당권이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채권과 어떤 모든 비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써요. 최고액을 넘는 것은 못 받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빌려준 건 1억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대하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압류, 가압류. 그렇죠. 역시. 압류, 가압류가 있습니다.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 나라에서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잖아요. 압류 딱 걸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가압류를 건 다음에 본안소송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받는 거고, 물론 가압류를 걸을 때도 이미 재판관이 이거는 가집행해라, 경매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압류에 대한 대상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을 못하면 변론 없이 막 진행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담보 가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내가 계약을 해놔서 나중에 등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남한테 소유권을 넘기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등기를 딱 걸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는요, 담보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라고 써 있질 않아요. 그냥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 근데 모르는데 경매를 하다 보면 담보 가등기인 경우에 이 법원에서 배당 신청하라고 내용을 신고하라고 이제 서류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문건 송달 내역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를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담보 가등기는 돈 받을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돈을 받으려는데 미리 이거 갖고 머리 아프게 막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거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먼저 쳐놓은 거예요. 가등기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예요. 등기는. 그래서 뒤에 누가 소유권을 가져갔더라도 내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미리 돼 있으면 딴 사람한테 팔아도 내가 이 담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내가 이제 진행을 하겠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소유권 뺏깁니다. 뒤에 산 사람이. 그래서 거래할 때는 앞에 이 가등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거래를 안 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소유권의 제한, 여기서 또 소유권에 제한을 주는 물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습니다. 담보 물건이라고 하고 돈에 대한 건 또 용익 물건이라고, 사용권에 대한 건 용익 물건이라고 해요. 경매의 기본은 여기서 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들으시고 나면 나중에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데, 경매의 기본은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경매를 하면서 원래 그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가등기를, 가처분을. 이 사람들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경매를 해서 받으면 나중에 이분이 이기면 소유권 다시 넘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경매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 뭐 대항하지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잘 아셔도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한 어떤 맥락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말소 기준 권리에서 뭐라 해서 소멸되는 게 있고 인수되는 게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게 어떤 게 있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자, 인수되는 권리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화살표 위에가 돼 있고 화살표 밑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막 순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순위가 높은 애들, 말소기준 권리보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독수리 오형제인데 5개를 외우고 그것들이 있는 것 중에 제일 맨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만약 2000년도, 2001년, 2002년 막 뭐 100개가 있어. 그래봤자 저 2000년에 맨 처음에 써있는 말소기준 권리. 아까 독수리 오형제 배웠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그 2개가 더 있어요. 경매 개시 등기하고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그 5개가 말소기준 권리라고 지금 모든 경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개예요.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는 뭐예요? 그 권리 앞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돈에 대한 권리는 경매를 하면 다 없어져요. 왜? 돈에 대한 것 중에 제일 맨 앞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위에 대한 맨 앞에 게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다른 게 있어. 아까 말씀드린 용익 물건 같은 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거기서 우리가 대항력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나중에 대항력 임대차법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건지 알고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거들은 다 없어지는구나. 돈에 대한 건. 돈에 대하지 않은 것도 대부분 없어져요. 거의 90% 없어져요. 그럼 위에 거는 인수되는구나. 이것만 일단 딱 기억하시고 그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의 기준이구나. 경매 진행 후에 경매 물건에 설정된 물건 권리들 중에 소멸되거나 인수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돈 받을 권리들 정리하는 기준 권리다. 선순위 이하는 무조건 소멸된다. 어떤 것들? 돈 받을 권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아까 말씀드렸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가등기, 오은인다. 딱 담보가등기.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야. 왜? 돈에 대한 건데 나중에 이게 피곤하니까 미리 딱 등기해 놓은 것만 해. 가등기. 선제적으로 집행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니까 계속 얘기 드리면 돈에 대한 거라는 뭐라 그랬어요? 맨 앞에 있는 거 뒤에는 다 없어진다. 말소가 된다. 그렇죠? 담보가등기. 그리고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원래 사용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세가 지났는데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 전세권이 이제 끝났으니까 권리가 몇 년 몇 월까지 끝났어요.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돈을 안 줘. 이때는 이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받겠다는 의사로 바뀌니까 돈에 대한 권리는 뭐라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전세권이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위에 있으면 안 없어지겠죠. 인수되니까. 왜? 돈에 대한 게 아니니까 처음엔. 근데 이 사람이 전세권 배당 신청을 하면 돈에 대한 권리가 되고 경매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경매 개시 기입 등기도 이렇게 5개가 있으면 그 권리와 이 표시가 등기부에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경매 개시 기입이 딱 들어가면 결정 등기가 들어가면 그 이하의 돈에 관한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에 관하지 않은 건 어떻게 돼요? 인수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5가지는 외워라. 독수리 오형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예외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아시면서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일단은 초보자들은 경매 물건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없어지는데 그 용익 물건들도 뒤에 있으면 없어지는데 간혹가다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근데 그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소기준 권리는 돈 받을 권리구나. 거기서 맨 선순위에 있는 거 밑에는 다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소멸되는 권리,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다 없어지는구나. 근데 앞에 있으면 인수가 되는구나. 어떤 것들?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지 돈 받을 권리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인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와 돈이 아니라 사용이나 권리에 관한 어떤 그 등기들은
인수가 된다. 선순위에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당권, 금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죠? 담보가 등기, 전세권, 경매기입 등기, 이 독수리 오용제가 딱 있는데, 자, 전세권, 임차권이 위에 있어요. 이분들은 살고 있어. 살고 있는데 경매 배당 신청도 안 했어. 이분들이 선순위인 거예요. 이게 날짜대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 얘들은 이런 애들은 인수를 해야 된다. 뭐 대항력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지역권, 지상권도 인수해야 돼요. 먼저 있으면. 그죠? 가등기 가처분도 인수해야 돼요. 먼저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수인이 양수하게 돼 있어요. 자, 유치권은 당연히 인수하죠. 유치권은 근데 뒤에 있어도 묘한데 이 날짜 개념이 유치권은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뭐 질권도 있고 뭐 그런데 질권은 이제 정리가 되고 그래요. 자, 그럼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저 파란색 애들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돈만 있는 것들은 뭐 권리 운송할 것도 없어요. 다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소멸되는 권리가 대부분인데 간혹가다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서 경매에 이제 조금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 뭐 빨간 게 2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이 권리들이요. 요거 빼고 요것들은 여기 있으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얘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소액변제 이렇게 봤잖아요. 후순이면. 이게 후순이라는 개념이고. 자, 유치권은 안 없어진다 그랬죠. 빨간 소리 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인수되는 권리와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저를 없애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건물 청구 뒤에 있는 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파란 애들이 빨간 걸로 변했어요. 이렇게 2개. 소유권, 말소 청구권, 가처분. 요 2개의 가처분 들리는 뒤에 있어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처분은 소멸돼요. 가등기도. 근데 소유권 이것도 특별한 경우인데 요 2개는 따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별이 없으니까 일단 이런 것들도 뭐 대부분 없어지는구나. 가처분이라고 돼 있으면. 근데 요 2개는 아니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결국은 인수되는 권리로 와요. 어떨 때 후순인데도. 여기까지 하면 좀 머리 아파지려고 그러시니까 이건 따로 빼놓으셔도 됩니다. 지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게 뭐예요? 경매 진행 후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배우는데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가등기, 가처분, 유치권 이런 것들은 인수라는구나. 어떨 때? 선순위일 때. 돈 받을 권리보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등기부 아까 봤었잖아요. 등기부에 뭐 근저당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근저당이 맨 위인데 그 위에 가처분이나 뭐가 있다. 그런 거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죠? 돈에 관계 있는 거는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하나씩 나오죠. 이렇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멸되는 권리 이게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임차인들은 소액 우선 변제권밖에 뭐 보상을 못 받죠. 전세 사기 당한 분들도 못 받았잖아요.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없어지니까 권리가. 그래서 우리 이런 교육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없는데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좀 험하긴 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소멸이 된다. 근데 여기 가등기도 후순이면은 일단 없어진다고 다 보시면 돼요. 가처분도. 그런데 가처분 중에 요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핵심은 그거예요. 돈 받을 권리인 아까 주황색 있던 거 있잖아요. 5개가 기준이구나. 그 기준 밑으로 그런 거 애들이든 다 없어지고 다른 애들도 거의 다 없어지는구나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가처분이라나 이런 단어가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이 정도까지 아시고 나면 그러는 이제 경매 받으실 때 뭐 경매 컨설팅 회사에 30만 원, 비싸면 100만 원 정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컨설팅 하면 해주니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순위가 있구나, 순위 번호가. 그러면 순위 번호 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건지 찾아서 찾았어요. 맨 앞에 있는 게 그 뒤에 건들은 다 없어지니까 그 등기부를 보면서 뒤에 다 있다. 그럼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날짜를 기준으로. 자, 건물 요 두 개는 나중에 이 정도 알면 경매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가등기예요. 가등기인데 얘가 담보 가등기다. 자, 이렇게 5개의 권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연습이에요. 첫 연습인데 나중에 이제 사례 한번 또 시간 될 때 사례를 연습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복습하신 다음에 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사례를 가지고 몇 개 해보면 아마 경매학원 다니면 그 사례하고 뭐 시험 보고 막 이래요. 여러분도 조금만 본인이 자기가 애정을 갖고 하면 이거 이해가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가등기가 있고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지상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빨간 거, 가압류, 압류도 사실 빨간 거죠? 근데 빨간 것 중에 1등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근저당권. 그러면 이 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소멸됩니다. 그런데 얘는 소멸 안 된다 그랬죠. 앞에 있으니까. 돈에 대한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은 조심 일단. 모르는데 문건 송달력이라는 걸 보다 보면 이 담보 같은 경우에 배당 돈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를 받거든요. 이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문건 송달 내역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이제 경매 약간의 준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인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은 가등기 가처분 있으면 무조건 하지 말았는데 이걸 볼 줄 알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능숙한 전문가 된 거죠. 담보 가등기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독수리 오용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전세권, 배당, 경매 신청, 마지막 경매 개시 기입 등기 5개. 그럼 담보 가등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 밑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다 지워진다 그랬죠. 다 지워지는 거죠. 그럼 얘는 깨끗한 물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그럼 얘는 내가 가격을 생각해서 경매를 들어서 낙찰되면 깨끗하게 지워지고 이제 내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상권이 위에 있다. 그럼 인수해야겠죠, 여러분? 이런 거 잘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소 기준 등기란 경매 낙찰을 받고 나서 내 소유권 포함해서 그 이후에 모든 등기가 말소되는 기준이 되는 거를 말소 기준 권리. 모든 게 이해되는데 간혹 가다가 초보자는 모르는 아까 빨간 표시 있는 애들이 있다. 이게 이제 공부를 더 하면 아는 거고. 그 기준은 뭐예요? 돈 받을 권리구나. 돈 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싹 없어지는데 돈 받을 권리가 아닌데도 뒤에 있다. 그럼 걔들도 좀 다 없어지는구나. 그냥 용익 물건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을 제한한 것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는 권리는 5개 있다. 독수리 오용제,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 담보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5개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끔의 을구 전체 중 순위가 제일 앞선 등기. 가압류, 압류는 이제 갑구에 쓰인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을구에 쓰이고, 그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말소 기준, 그러니까 날짜별로 다 적어놓고 갑구, 을구 거를 다 적어놓고 가압류, 압류, 근저당,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찾는 거예요. 찾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건 다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가등기 가처분이 앞에 있다 그러면 그건 조심해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이에요. 뭐 처음 들으시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독서 100편 의자연 5번, 10번 들으시면 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때는 사례를 해드리면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인지를 하면 점점점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학원을 가시면
훨씬 도움되실 겁니다. 좀 편안한 거 들으셔도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그 내일 배움 카드인가요? 거기서 정부에서 뭐 그 수준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들을만 할 겁니다. 경매학원비를 6만 원에서 조금 간단하게 가르치는 게 생겼나 봐요. 그것도 좀 관심 가지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써놨잖아요. 정리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요 독수리 용제 말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라 했어요? 앞에 선순위인 다음 권리들은 뭐예요, 여러분? 인수해야 된다. 그죠? 인수해야 된다. 어떻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 환매 등기, 임차권 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 인도를 이 말소 기준 권리 독수리 오용제보다 앞에 있으면 그럼 안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배당시지 않으면. 예고 등기, 유치권. 예고 등기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유치권은 인수해야 된다. 중간에 있어도 인수해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이 정도만 알면 기본적인 거 알았고, 이걸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경매,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거 저 반복이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얼굴이 없네요. 얼굴 보여드려서. 자, 그러면 이제 쭉 가다 보면 또 있나? 잠깐 볼게요. 다시 반복되네요. 자,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권리 쭉 한번 가볼까요? 아까 기억나시는 거 빨간 거 말소 기준 독수리 오용제 여기 있죠? 저당권, 혼재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비전세, 경매 개시 요 5개. 요것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법 체계와 흐름과 맥락을 아셔야 되고, 단어가 가압류, 가처분, 압류, 저당, 근저당 이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심하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혹 특별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 오늘 배웠던 걸 가지고 샘플을 놓고 순서들을 놓고 실험 사례죠. 사례 그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정리되고 뭐 소멸되고 인수되는 권리를 몇 개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할 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뭐 조금씩 진도 나가면 경매 아마 내년에 경매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경린이라 그래야 되나요? 초보자분들 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저 독자들 중에 경매 책자 뭐 어떤 걸 보면 좋으냐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책하고 좋은 사이트 몇 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도 이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이에도 여러분 스스로 또 공부하시면 이 서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신 거랑 또 제가 뭐 미흡하지만 알려드린 거랑 합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내공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경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려워하지 말고 비싼 학원에 가시지 말고 스스로 먼저 연습을 다 하시면요, 자료는 널려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경매학원 가시면 뭐 초보반, 뭐 중급반, 심화반 있으면 심화반만 들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3편 때 사례와 매각 물건 명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